안녕하세요. 이제 벌써 이번 퀴즈아이스 경매 관련 퀴즈아이스 수업의 마지막 항목인 가시권 분석입니다. 나중에 이 강의 컨텐츠를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다루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가시권 분석은 쉽게 얘기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지형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부동산의 측면에서도 특정 지대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눈 높이가 있겠죠. 키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조망을 확보하기 유리한 그런 지대인지 아니면 주변에 위호되어서 좀 경관이 답답한 지역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겠죠. 일단 제가 드린 퀴즈아이스 이 파일을 열시면은 제가 등록해둔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데이터가 있어요. 예전에 실습에 활용한 적이 있죠.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웹에서 TMS4 코리아 V월드 하이브리드 지도를 배경에 설치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가시권 분석 자체는 간단합니다.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뷰 쉐드나 아니면은 뷰로 검색하면 가시권 분석이라고 바로 나오죠.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입력 레이어는 당연히 지형 모형을 넣어야겠죠. 관찰자 위치는 좌표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이 버튼 관찰자 위치 있죠? 그 마우스가 크로스헤어로 바뀌는데 일단 어디가 좋을까요? 난지천공원 중심에 한번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찍어줍니다. 관찰자의 높이는 시점 높이니까 우리가 눈높이를 대략 150에서 160 정도로 잡죠. 150으로 해보겠는데 이게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현재 1.5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대상 높이들은 뭐 기존에 주어진 대로 두고요. 관찰자로부터의 최대 거리는 그 최대 가시 영역인 거리인데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고 넉넉 잡아서 20k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메뉴는 보니까 특별히 건드려 줄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아래쪽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면 원본 데이터랑 똑같이 그 20m 원본 데이터랑 똑같이 90m 가로 세로 90m짜리 레스터가 만들어지고요. 지금 산출된 데이터가 뭔가 흰색이 가시 영역인 것 같습니다. 더블 클릭해서 단위 밴드 그레이가 아니라 심볼 중에 팔레트 고유값 한 다음에 밑에 분류를 눌러주시면 0과 255가 있죠. 적용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255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. 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색상을 검정색으로 해주고 불투명도를 한 50%로 좀 어둡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. 255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흰색으로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0%로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 봅시다. 적용 누르시면 좀 더 불투명도를 올려볼게요. 한 70 정도로. 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난지천공원의 이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주변 공간이 또 언덕진 상황인가 봅니다. 그래서 이 일대 주변 일부 하고 건너편에 있는 지대인 노을공원 일부가 보이고 또 주변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고
증산, 봉우리 일대랑 오송과 공안철도가 만나는 김포공항역 일대, 그 송정역 일대 마곡 쪽이 또 보이고요. 또 시야가 뭐 쾌청하다면, 매우 쾌청하다면 부평 일대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른 지역들은 산으로 이렇게 몽계산 같은 산에 가리거나 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많고요. 보안이 북쪽보다도 남쪽 시야가 훨씬 더 잘 트여져 있네요. 북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어떤 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리네요. 보게 되면. 그리고 은평의 한 4분의 1 정도가 보이게 되고요. 좀 그런 상황입니다. 한강 맨션 아파트일 때도 보이는 것 같고, 여의도는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. 아마도 이 언덕 사면 때문에 각도가 제한돼서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고, 좀 그렇죠. 이게 평면이니까요. 수평육이니까. 네,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, 또 다른 쪽도 알아볼까요? 그 다음은 어디 보자. 북한산 백운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쪽인데 한번 다시 가시권 분석하고 관찰자 위치를 백운대 저 마크가 있는 쪽으로 찍어봅니다. 찍고 관찰자 높이 아까 했던 것처럼 1.5m 해놓고 가시 영역 아까 했던 것처럼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. 30km로 30km 실행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, 스타일은 복제해서 넣어보겠습니다. 스타일 복사 스타일 붙여넣기 있습니다. 백운대에서는 그 용산 쪽, 바로 정남 쪽에 있는 용산 일대 빼고는 이야, 이 서울의 동서가 아주 환하게 잘 들여다 보이는 곳이네요. 역시 고지대입니다. 좋습니다. 일부 안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굉장히 시야가 넓게 확보되는 모습이고요. 북한산 백운대, 그리고 얘는 난지천 공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디가 좋을까? 여의도 광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. 여기 비행기 옆에 있는 광장 중심에서 있습니다. 가시권 분석, 관찰자 위치, 비행기 옆에 있는 이 위치 잡고 관찰자 높이 똑같이 1.5m 해놓고 이것도 한 20km 한 다음에 실행 누르면 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나무에 갈아서 보이진 않겠지만 나무가 없이 전부 다 그 지형만 있다고 쳤을 때에는 그 지형과 그리고 그 나무와 건물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면 시야가 여의도 광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건물과 나무라고 하는 큰 변수가 제외되어 있지만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. 여의도 광장에서도 백운대를 볼 수 있네요. 그렇다는 얘기는 백운대에서도 여의도 광장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. 레이어링 바꾸기 여의도 광장 이런 식으로 가시권 분석을 해내서 배경지도랑 베이스맵이랑 접해보면서 이 시대에서는 어떤 지역들을 최상위 조건에서는 볼 수 있겠구나,
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손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그럼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